경북 안동시. 이곳 삼태사미오는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안동김씨, 안동관씨, 안동장씨의 시조를 모시고 있다. 이 중 안동관씨의 시조되는 권행은 신라 출신으로 원래 성이 김씨였으나 고려 건국과 함께 권씨성을 새로 받았다. 그리고 그가 살던 안동이 본관으로 정해졌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 호적인 이성계 호적. 본관이 자신의 핏줄을 나타내는 오늘날과 달리 고려시대에는 실제 거주지를 본관으로 했다. 호적에는 반드시 본관을 기록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밝히게 했다. 그리고 정부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본관 지역을 떠날 수 없게 했다. 결국 본관제는 신분을 결정짓는 굴레로 작용했다. 고려는 본관제로 사는 지역을 고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반 군현과 구별되는 특수초락을 따로 설정했다. 그것이 바로 향, 소, 부곡이라 불리는 부곡제 지역이었다.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지난 1959년 대규모 청자 가마터가 발굴된 곳이다. 고려시대 이곳의 이름은 강진현의 8개 소 중 하나인 대구소였다. 강진군 청자박물관에는 당시 발굴된 가마터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대구소 지역에서만 이런 가마터가 100개 이상 나온 것을 볼 때 아마도 지역 주민 전체가 청자 생산에 매달렸을 것이다. 대구소에서 출토된 청자 파편들은 바로 고려시대 최상품 청자들이었다. 대부분 국보나 보물로 지정돼 있는 이 청자들은 이곳 대구면에서 생산된 것이다. 원형을 짐작하기 힘든 이 작은 조각을 보면 이 청자들이 당시 왕실에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자기에 새겨진 상이라는 글자는 상약국이라는 단어의 일부다. 상약국은 고려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을 지어 올리던 관청으로 이 청자는 상약국에서 쓰던 약상자다. 이렇게 왕실이나 귀족, 관청에서 사용할 물건을 만들어 공납하는 것, 그것이 대구소를 비롯한 소지역의 역할이었다. 동국여지 승남은 고려에 15개 종류의 소가 있었으며 광산물과 수공업품, 각종 해산물과 특산물을 생산해 공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내 3대 철산지 중 하나인 충주에도 다인철소라는 부곡제 지역이 있었다. 가보시죠. 40여 군데의 야철 유적이 발견된 이류면 일대. 여기도 다인철소는 철을 전문으로 생산하던 소였다. 요 두 개 보면 여기 보이네. 여기 아주 많네요. 이런 것들이 철광석이고요. 뭐 슬러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돌을 쇠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쇠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쇠를 재련하는 가운데서 나온 그런 찌꺼기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런 그 슬러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그 편들은 이건 용광로의 조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깨진 그 흔적들입니다. 예, 용광로가 깨진 자국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세트를 이루어서 나올 때 아, 여기는 이제 재련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철광석이에요, 이것도. 소의 주민들은 일반 농민들처럼 농사를 짓고 나라의 조세도 납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지역에 할당된 특산물도 만들어 바쳐야 했다. 이들은 이중의 부담을 져야 했다. 그러나
거주 지역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본관제 때문에 부곡인들은 이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송나라에도 전해졌던 고려 먹. 이 먹 역시 소에서 생산한 것이다. 소의 생산 능력을 넘어서 정해진 기한에 정해진 물량을 무조건 맞춰야 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이기지 못한 소의 주민 중에는 본관제를 어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지역을 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부곡민들이 이런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공을 세우는 것이었다. 성이라기보다는 야트막한 언덕에 가까운 처인성. 1232년 처인 부곡 주민들은 이곳으로 쳐들어온 몽고군과 접전을 벌인다. 이제 군창이라고 한글로 봐서 훈련된 병사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 그러나 부곡인들은 몽고군 사령관 살리타이를 사살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저는 그래서 이 군창이고 군창을 지키기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255년 충주에서도 부곡인들은 승전보를 전한다. 당시 충주를 공격한 몽고군의 숫자는 무려 5,000명에 달했다. 이류미연의 유학산성을 근거지로 이들과 싸워 승리를 얻어낸 것은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다인 철소민들이었다. 목숨을 걸고 전공을 세우는 것은 부곡인이라는 신분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명학소도 정부의 회유책으로 한때 희연으로 승격됐는데 이를 계기로 항쟁이 잠시 수그러들기도 했다. 당시 부곡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 부곡의 해체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농민 항쟁은 본관제와 부곡제를 통한 차별에 항거하여 일어난 신분해방 운동이었다.